자, 그런데 이 은요, 사업 추진 도중에 자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실제로 입주가 완료되는 경우는요 1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작년 말에 상담 오셨던 분의 실제 사례입니다. 이분은 이제 70대 여성이었는데요, 구로구에 빌라에 살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이제 60세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하시면서 돈을 버셨고, 왜냐하면 아파트에 살고 싶으셔서. 그래서 지인의 소개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총 3억 원 정도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당시 조합 측에서는요 3년 안에 아파트 착공해서 빨리 들어갈 수 있다고 약속을 했지만, 지금 6년이 지났는데도 착공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조합장이 횡령으로 구속이 되면서 이 사업의 진행은 완전히 정지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투자금을 돌려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계십니다. 노후 망치는 길, 예비 은퇴자가 꼭 피해야 할 부동산 3악은 지역주택조합, 분양형 호텔, 전원주택, 이 세 가지가 왜 은퇴자에게 위험한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여전히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독서를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독서혁명을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 77일간 하면서 습관으로 만드는 과정인데요, 아주 많은 선물도 준비해 놨으니까요,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섣불리 믿었다가 쪽박.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20% 이상 저렴하다는 홍보 문구가 따라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뭘까요? 네, 쉽게 말해서 거주민들이 모여서 아파트를 공동으로 짓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만드는 것인데,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주택조합은요, 사업 추진 도중에 자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얼마나 비일비재할까요? 조합 설립 인가까지 받았다고 해도 실제로 입주가 완료되는 경우는요, 지난 18년 동안 2004년부터 2021년도를 조사를 해보면 1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83%는 아예 입주가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80% 이상 실패할 확률이 있는 것이 바로 지주택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토지 소유권의 95%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큰돈이 장기간 묶일 위험도 크고요, 환불이 어려운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신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네이버에서 지역주택조합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요, 이 지주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온 좋은 뉴스는 거의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다 사건, 사고, 사기, 실패입니다. 200억대 은평 주택조합 사기, 대행사 대표 구속, 너무 많습니다. 대행사 대표가 구속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 이 앞전의 사례분도 바로 이런 사례였죠. 모감지구 조합원들 천막농성 돌입.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요, 송파구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지역주택조합 위험하죠.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확률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제가 오시는 분들에게는 말씀드려요.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고.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1월 달에만 이 주택에 투자하셨다가 굉장히 힘들어 하신 분 상담만 3건을 받았어요. 지금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조합 운영의 투명성 부족입니다. 너무 많죠. 잘하는 데도 있지만, 여기 보시는 대로 일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운영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거나 또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조합 임원의 부패, 또 사업 운영 과정의 불투명성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에게 피해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사업 지연 및 무산 가능성입니다. 정말 열의를 가지고 신이 성실하게 잘 하려고 해도 이런 부분 때문에 지주택이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토지 확보의 어려움이죠. 예상보다 토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금액이 높아지거나 토지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서 이 사업 진행이 굉장히 길게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 결국은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크다는 거죠. 다음은요, 행정 절차의 진입니다. 그 인허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부족하게 되면 사업 진행이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외부 요인인데요, 지금처럼 막 금리가 높고 건설비는 올라가고 또 경제 상황 악화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입니다. 저도 조그맣게 이게 신축 사업 하다 보면 예상한 것보다 꽤 많은 돈이 들어가서 사업 수익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사업 기간이 이제 길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추가 분담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 매입 금액이 상승한다든가, 또 지금처럼 건설비가 증가한다든가, 인건비가 올라간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추가 분담금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 중에는 이런 돈이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이 분담금
상당분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 참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위험성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조합의 운영의 투명성 부족. 두 번째, 사업 지원 및 무산 가능성. 세 번째,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피해야 할 악은요, 바로 분양형 호텔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이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조선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자, 5년간 확정 수익 7% 보장해 드립니다. 이 7%는 약해요. 15%, 20%까지 보장해 준다는 뉴스 기사도 많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분양형 호텔의 단골 홍보 문구라는 거죠. 그죠? 5년간 몇 프로를 보장해 준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분들이 이것을 믿고 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약속이 지켜진다면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겠지만 1, 2년은 잘 나오다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저에게 상담 오신 분들 중에도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아요. 한 1년 정도는 잘 나오다가 그 뒤로 그냥 올스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분양받은 분들은 화가 나는 건 뭐 그 이상이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 분양 계약서를 보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글씨들이 있는데 그걸 다 읽고 계약하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또 읽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계약서에 쌓이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내수 부진 등 호텔 경영이 어려워지면 약정 수익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런 조항들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나한테 불리한 조항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네이버에서 분양형 호텔이라고 쳐보시면 역시 사건, 사고, 사기, 피해자들의 어떤 눈물 이런 기사로 아주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최근 뉴스 기사를 봤는데 은퇴자 올리는 분양형 호텔 피해 속출, 관리 사각지대, 뭐 죄다 이런 뉴스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투자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왜 분양형 호텔이 위험한지 그 이유 첫 번째는요, 과장된 수익률 홍보입니다. 좀 전에 기사에서 보셨듯이 뭐 7%, 8% 이건 약가예요. 15%, 20%를 보장해 준다는 기사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광고 기사. 저기 보시면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높은 수익률로 홍보해서 투자자들을 유혹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여기에 많이 속아서 넘어갑니다. 자, 분양형 호텔 위험한 두 번째 이유는요, 불투명한 운영 및 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이제 주체가 있죠.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투명하게 수익과 또 지출을 공개하느냐가 문제인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요, 분양 계약상의 문제점입니다. 일단 이제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불합리한 조항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나중에 이걸 알고 뭐 해약이나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할 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 배분 방식, 또 손실 분담 방식, 분양 해지 조항들이 있는데요. 이 모두가 잘 읽어보시면 투자자들에게 다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분양 호텔 위험한 3가지 이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과장된 수익률 홍보. 두 번째, 불투명한 운영 및 관리. 세 번째, 분양 계약서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위험하니까요. 이 부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전원주택입니다. 뭐 이걸로 크게 뭐 사건 사고가 생길 건 없는데 이 선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경제 뉴스 기사 제목입니다. 은퇴 후 시골에 집 짓고 살고 싶다. 전문가들이 뜯어 말리는 이유. 처음에는 전원주택에 살면 좋겠다는 그런 로망을 가지고 들어가서 살지만 결국 다시 도시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내가 돈을 투자해서 사서 살기 전에 전주택, 지금 전세 물건, 월세 물건도 있거든요. 빌려서 일정 기간을 살아보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계절을 살아보면서 내가 이거 살아도 괜찮겠구나 라고 하면 그때 사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내가 생각한 것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적응을 못하고 다시 도시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꼭 한번 살아보고 전세나 월세로 살아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뜻입니다. 네, 이건요, 전원주택 관련해서 조선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전원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가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산이다. 5년, 10년 있어도 가격이 거의 안 오르거나 오히려 내가 팔 때는 내가 산 금액보다 더 싸게 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원주택 매수 대기자들은 대부분 자기 취향에 맞게 집을 직접 지어 보길 원한다. 이미 지어져 있는 집은 잘 팔리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한 2년, 1년 살아보다가 이건 적성이 안 맞는다. 적응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팔고 나와야 되는데 안 팔린다는 거예요. 팔려면 진짜 싸게 내놔야 되는 거죠. 손해가 크죠, 그때. 자, 전원주택 부지를 갖고 있는데 팔리지 않아서 동네 부동산에서 물어보니 땅만 있으면 안 되고 집을 지어서 팔아야 한다고 해서 상담 오셨던 분들 중에서도 이 말 듣고 집을 지었다가 집을 지으신 분이 실제로 계세요. 근데 이렇게 되면 건축비가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빚을 지고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도심 아파트를 팔아서 전원주택 사고
남은 돈으로 노후 자금에 보태고 싶다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내 집이 있는데 현금 흐름이 아쉽다고 하면 이런 선택보다는 그냥 주택연금이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주택, 저도 그거에 대한 로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제 로망일 뿐이죠. 실제로 살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살아보셨던 분들이 가장 고민되는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한 게 있는데요.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여기 이분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는 여기 있는데, 그죠? 도심이나 편의시설부터 거리가 너무 멀어서 도심으로 이동이 불편하다는 거죠. 대중교통도 많이 불편하고 운행 빈도가 낮아서 자가용이 필수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급하게 병원에 가거나 또 약국에 가거나 이럴 때 굉장히 불편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노년층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에게는요, 진짜 촉각을 다투는 그 시간에 도심과의 거리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유지관리 비용이에요. 그게 굉장히 높게 나온다는 거죠. 물론 잘 지어진 패시브 주택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 비용이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높게 나옵니다. 아파트보다 면적도 넓지만 그 층고도 높죠. 그래서 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냉난방 비용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돈이 어느 정도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노후에 수입이 줄어든 상태에서 높은 유지관리 비용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 제가 아셨던 분들도 이것 때문에 다시 도심으로 나오는 분들이 많았어요. 고립감, 외로움입니다. 아무래도 농촌으로 가게 되면 자신의 고향이 아닌 이상 아는 지인도 없고, 또 예전처럼 내가 이렇게 시골로 갔을 때 그쪽에 사시는 분들하고 뭔가 이렇게 불협화음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아내와 같이 살다가 또 남편과 함께 살다가 한 분이 먼저 가시게 되면 그 고독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이외에도요, 여러 가지 전원주택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을 보면 범죄 위험, 또 의료 서비스 부족, 또 다양한 재난 위험들이 있어서 전원주택에 살다가 다시 도시로 나오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전원주택의 세 가지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접근성의 문제. 두 번째, 높은 유지 관리 비용. 세 번째, 고립감과 외로움입니다. 이 부분이 감당할 수 있으신 분들은 또 전원주택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투자 실패, 특히 이제 중장년층, 은퇴 후에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경우들이 많죠. 그런 분들이 또 상담을 많이 오시고,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방금 요 세 가지에 해당되는 분들이 거의 7할이 넘었습니다. 뭐였죠? 지역주택자, 분양형 호텔, 또 전원주택. 여러분들이 요거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이것이 안전한지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 후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듣고 또 뒤돌아서면 바로 잊어먹어요. 다운로드 받아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단위 캠퍼스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마인드맵이라고 있죠. 오늘 거 포함해서 이전에 올렸던 많은 마인드맵이 올라와져 있는데요. 내 마음에 닿는 문장이 있다면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